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아직까지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는데요. 좌파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막아야 되겠습니다. 10월 3일 여러분들 광화문에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예. 자, 이 시대의 선지자,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봉대, 예, 선봉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자 전광훈 목사님 모셔서요, 이런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0월 3일,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성도분들, 시민분들 이렇게 홍보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 모이자고 하니까 아마 100만 명은 모이지 않을까, 1000만 명도 모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3년 전에 이제 10월 3일 예. 그 대회가 아마 세계적인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정도 돼서는 안 되고, 예. 이번에는 딱 1000만 명이 모여요. 1000만 명. 예. 그 1000만 명에 오실 대상을 내가 지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3년 전에 광화문 운동할 때 한 번이라도 와서 그 애국운동에 서명하신 분이 1150만 명이에요. 예.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예. 그분들이 이번에는 따로따로 오면 안 되고 10월 3일날 동시에 다 와야 됩니다. 예. 그럼 1000만 명 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1640만입니다. 예. 그분들은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죠. 윤석열을 왜 찍었습니까? 탄핵되는 거 구경하려고 찍었습니까? 안 되죠.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나오셔야 되고, 또 군번 가진 사람, 군번 가진 사람과 그 가족들 2,500만 예.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200만 기독교인,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은 몰수히 다 나와서 이게 국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정말로 1000만, 2000만이 모이면 이게 전 세계의 벤치마킹이 된다고요. 그렇죠. 아, 한국이 저래서 이기는구나. 우파가 좌파를. 한국에 공부하러 가자. 한국처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이 운동은 국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이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지 않아도 될 분들을 내가 좀 선정해 드려요. 첫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내가 빼드리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해외에 나가신 분들. 예. 두 번째는 뭐냐, 초상이 나신 분. 그거 어쩔 수 없죠. 네. 진짜. 그분들은 내가 빼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다 유튜브로 참석하십시오. 예. 참석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가 다 참여하고, 특별히 몰라서 속아서 이재명을 찍었던 1615만 명, 예. 그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셨죠? 속았다는 거 이제 드시 아셨죠? 왜? 이재명이의 이 골수까지 스며되어 있는 사상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진짜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 후 75년 동안 북한은 한 번도 이 남조선 해방에 대해서 손을 뗀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건국 후 70년, 80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폭동이 있죠. 폭동은 100% 북한이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도우려고 지금 정찰 총국 김국성 선생님 먼저 번에 같이 나오셨잖아요. 예, 예, 예. 그분이 와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나하고 애국운동 같이 하는데, 내가 밤마다 그분한테 공부를 하는데, 이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북한으로 안 넘어간 것은 참 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정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튼튼했기에 그렇게 흔들어도 아직도 대한민국이
덜 망했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정광훈 목사님. 그걸 아주 정광훈 목사님 없었으면 이미 적화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조금 기여를 했는데 지난 2, 3년 동안의 일을 돌이켜 보면 사실 우리가 강화문에서 운동 안 했으면요 정권 교체 불가능했다. 불가능했죠. 윤석열 대통령 어림도 없죠. 그때 바로 조국 사태 일어나고 그럼요. 검찰청사 앞에서 그냥 뭐 벌떼처럼 몰려들어가고 윤석열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렇죠.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이건 아니다. 네. 우리가 지키자 해갖고서는 100만 명 모였기 때문에 네, 네. 그들이 모인 수십만 명이 정말 진짜 파리떼처럼 보인 거죠. 네.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광화문에 모여서 저놈들이 탄핵시킨 건데 검찰총장 하나 탄핵 못 시켰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막아주신 거죠. 조국이가 사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조국이 오히려 사표냈죠. 사표 냈거든요. 네. 만약에요 조국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요 이재명 대신 나왔으면 됐죠. 또 100% 우린 졌습니다. 예. 왜? 첫째는 출신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겉으로 보면 이게 여자들한테 잘생기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조국 나왔으면 사실 끝났거든. 근데 이것을 조국을 내쫓은 것이 강화문 운동이란 말이에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능동적으로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연두 기자회견 목사님께서 연설 탁 그 전광판에 올려갖고 네.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 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우파들이 많았는데 그거 보면서 마음을 다 돌린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관심사가 큰데 뭐 세계 역사, 인류 역사, 또 한국 역사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역사를 요약을 잘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보면 정말 알아야 될 지도자로서는 헌법처럼 알아야 돼. 헌법 전문처럼 외워야 될 사건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애국운동 할 때마다 이게 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3일 후에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다. 그때에 한반도는 두 가지를 선택을 강요받았다. 첫째,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뭐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그거는요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김구가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 딱 둘 중에 하나.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승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뭐냐. 어떤 세상에 살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요게 건국의 4대 기둥인데 여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사전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세상에 살래 할 때에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 가장 선택 한 번을 잘했어. 그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항상 보면은 이 시대마다 헛방 지르는데 그때의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네. 북한은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 결과 70년 살아보니까 북한은 거지 나라 됐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하지만 사실은 10위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숨겨놓은 지하경제가 많아. 왜냐하면 미국한테 엄살 부리느라고 네. 세계다가 국제기금에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뭐 돈 내겠다 하고 막 인심 썼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하경제 많습니다. 사실 보면 4위 내지 5위 갑니다. 사실은. 예. 네. 이거는 저는 붕사기 때문에 전 세계 붕해를 해봐서 알잖아요. 예. 붕해 해보면요 금방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가서 붕해 해보면 교포들이 그 남자 여자가 둘 다 경상도 말로 쇠 빠지도록 일하면 생존이 불가능해. 우리 한국은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또 동생 다 중에서 한 사람만 일을 해도 먹고 살죠. 아니 생존에는 문제 없어. 생존에 문화생활을 못해서 그렇지. 예,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산다 이거지. 대한민국이. 그러네요. 이 모든 결과가 왜 생겼느냐? 선택 한 번 잘했어요.
뭐 냉장고 선택할 때 뭐 한 번의 선택이 뭐 평생을 간다.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야말로 선택 한번 잘하면 오늘날 70년 동안에 이승만과 박정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대한민국을 누리고 살았는데 예. 문제는 여기에 위기가 왔다는 거죠.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가 온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강화문 운동에 오셨던 분들 1115만 명도 이제 강화문 오라 그러면 잘 안 와. 왜? 아이 정권 교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됐는데 뭐 한동훈이가 다 해낼 텐데 뭐하러 또 니 더운데 강화문 오라 그러냐 이러거든요. 착각이죠. 착각이죠. 예. 왜냐하면은 그래서 혹시 준비됐으면 영상을 한번 이때 한번 보여주는 예. 건데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왜 10월 3일 국민대회가 다시 필요한가 영상을 한번 보고 예. 자 이게 보통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전쟁위기 모독시키는 미국을 유탄한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국뽕법 폐지하고 양식수를 적당하라. 다시는 속지 맙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되려고 그래? 당연했어. 윤석열은 김건희를 윤석열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앞에 세워야지요. 김건희가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김건희!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사법권 머리 위에 서서 사법권을 농락하는 김건희 특검을 위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외쳐보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자 이거 심각한데요. 지금요 쟤들이 이제 박근혜를 탄핵한 재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재미가 붙어가지고 박근혜 탄핵도 촛불시 한 방에 한 것이 아니고 시작을 미순위 효순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우병 그래서 증폭시켜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가요.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아까 영상 보신 그대로 예, 예. 아니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 그래 표절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된 말로 교수들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표절이란 거와 인용이란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붙이면 표절, 이렇게 붙이면 인용입니다. 아니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인용 안 하는 인용 자체가 그 박사학위 논문인데 아유, 대한민국 박사학위 그냥 다 조사하면 거의 뭐 70, 80%는 표절입니다. 7, 8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논문을 표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건희만 뭐 이혼을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말로 극단적으로. 예. 청와대에서 내쫓든지 해야지 윤석열을 왜 탄핵하자 그러냐고 바로 갈아타버리잖아요. 바로 처음에는 김건희 아까 구호를 외치다가 윤석열 탄핵으로 가거든요. 이게 전문 수법이거든 쟤들이. 얘네들 수법이죠. 네, 수법인데 옛날에 박근혜도 그랬고 박근혜도 보십시오. 아니 그 이정미 그 재판관이 탄핵문 읽을 때 피고 박근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므로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냐고요.
왜 없어요, 없기는. 그러니까 이석길 깜빵에 놓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말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문재인은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습니까?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말입니까? 적파 세력이었습니다. 적파 세력.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와가지고 윤석열 탄핵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나도 좀 편안하게 좀 남은 생애에 이제 정상적인 목회라도 하고, 내가 마지막 못했던 또 성경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그런데 세상에 또 나를 광화문으로 불러내는 거야, 또. 그러니까요. 목사님뿐이 없어요. 대한민국 지킬 사람이 지금. 그래가 이번에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우리가 1천만이 모여서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 한 방에. 안 그러면요, 대한민국 이거 반드시 탄핵됩니다, 또. 네. 제대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속아요. 우리 국민들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눈치를 못 채. 가만히 있는 거야. 네. 임진왜란이 그랬고, 병자호란이 그랬고, 6.25 때도 보십시오. 인민군이 불광동에 들어오고 있는데,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있었다니까요. 네. 이게 우리 민족들이 이게. 참 준비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위기에 대한 준비가 나를 미약해요. 뺏기고 난 뒤에는요, 또 우리 민족이 또 가만 안 있어. 3.1 독립운동 한다, 일본음하고 싸운다 해서 7,500명 죽고, 또 6.25 때 그 후엔 낙동강까지 갈 때 그때 다시 또 반격해서 그런 희생을 또 치러야 되니까, 이번에는 당하기 전에 이번에 딱 한 번만 당하기 전에 이기자는 거죠. 그래서 10월 3일 날 전 국민이 다 나와야 됩니다. 전 국민이 다 나와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선택하면 돼요. 북한 같은 세상에 살래?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누릴래?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거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누리고 싶으면 나오라, 이게 강화문 예, 광장에. 대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초근대사에서 강화문 운동이 해낸 최고의 업적은 정권 교체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최후의 싸움은 어디서 끝나느냐? 1년 반 후에 있는 총선 있죠. 총선에서 끝나죠. 총선에서 세 가지 사항을 가정할 수 있는데, 첫째, 저쪽 편 애들이 200석을 다시 한다, 지금처럼.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나죠. 끝났죠. 예. 대한민국 해체, 북한의 연방제로 편입. 그 다음에 이제 5대5, 150석 대지 150석.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결국 나라가 망해요. 왜? 그렇게 되면은 1962년도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혼란할 때 탄핵당한 것처럼 민주당 정권이 나타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그때 저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같은 세상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안 됩니다. 돌아간다. 절대 안 됩니다. 150대 150이 돼버리면. 왜? 이미 법을 풍선 날리는 금지법 별놈의 걸 다 만들어 놓고. 악법을 그냥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윤석열 탄핵법 만들듯이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요, 얼마나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79명, 79명이 뭔 발의를 했냐면, 한국교회 해체법을. 이게 나는 처음 들을 때 안 믿었어요. 본정신 가지고 설마 그런 인간이 확인해보니까 사실인 거야.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그런데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쫄쫄 빠는 놈들이 있어요. 미친놈들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저 미친놈들이지. 예? 이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돌아가는데, 만약에 쟤들이 200석 하거나 150석 해서 5대5로 하면 결국은 수명은 조금 더 가겠지만은 결국 대한민국은 끝난다. 그러면 살 길은 뭐냐? 우리가 200석 해야 돼. 200석 해야 됩니다. 네. 그걸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200석을 놓고 내가 밤낮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또 우리 스태프들이 다 이게 자유토론도 해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경북, 대구 합하니까 67석이요. 그거는 100% 가만 놔둬도 자유우파가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가 이제 47석인데 15석은 저쪽으로 넘겨주고 32석, 3석을 우리가 먹으면 그러면 영남 플러스 비례대표 하면 딱 100석입니다. 100석. 절반 됩니다. 200석 중에 절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충청 남북도, 강원도, 강원. 대전 요것은 절반 타작한다. 5대5로 한다 했더니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이 애국 집회를 대전에 장경동 그 유명한 예,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일주일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내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장경동 목사님한테 설명했어. 요렇게 구도로 간다 했더니 그래서 충청도는 좀 동작이 느리니까 5대5 했더니 뭔 소리 하냐 그래. 참나 충청도를 알기를 우습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까 70%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청도. 그러면 장경동 목사 너 책임져.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수도권이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수도권이 120석입니다. 예. 120석인데 옛날에 내 황교안 붙잡고 4.15 총선할 때 내가 방에다가 모든 도표를 다 그려놓고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 몇 표, 떨어진 사람 몇 표, 이걸 온 벽에다가 나 다 붙여놓고 계속 그걸 비교 검토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수도권에는요, 당선되고 떨어지고가 3,000표 차이야. 아, 어떤 지역은 100표, 100표. 예. 예. 그러면 수도권이 이제 120석인데, 120석 중에서 넉넉하게 우리가 80석을 하고 저쪽이 40석 하면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빨리 수도권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네. 예, 우리가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좁히면은 충청도가 좀 선전을 해서 60%, 70%까지 해주면 수도권은 부담이 줄어져서 수도권은 60석만 해도 돼. 그래도 우리는 200석을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 이제 60석 하면 되는데 60석 중에도 가만놔도 될 적 있죠. 강남 5구. 그렇죠. 강남 5구 빼면 55석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국민의힘 정당 자유우파가 센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 다 빼버리면 한 50석, 50지역만 완전히 이걸 딱 장악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이 이루어져요. 야. 자유통일까지 할 수 있어요. 김정은 내쫓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월 3일 날 국민대회는 예, 예. 전체 오신 분들에게 쪽지를 명함 같은 쪽지를 하나씩 다 예. 나눠줘서 현장에서 써내려고 그래서, 합니다. 아, 좋네요.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써내면 이것을 1,000만 명이 왔을 때 1,000만 명을 분류해가지고 전국의 3,500개 동네별로 딱 나눠서 이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좌파 애들이 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45년도부터 48년까지 박헌영의 조선인민위원회 있죠. 예, 예. 그 조직하고 똑같아. 와. 그러니까 마을을 다 장악을 했다니까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정관을 봤더니 뭐라 그러냐. 자기 마을에 동네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교사도 마을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야 돼.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정교조 교사만 오라 이거지.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지금 밀고 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가게 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 동네 아구찜 집이 2개가 있다. 그 다음 사람이 아구찜 내라 그러면 금지. 이 마을 공동체 허가를 받아야 돼. 이런 하, 자유시장 경제인데. 그보다 더 웃기는 거 얘기해볼까? 북한하고 똑같아요. 우리 동네 와서 살 사람이 아무나 못 살아. 와서 마을 주민자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우리 동네에서 이사 와서 살 수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완전 북한이라니까요. 이거 북한이네요, 이거. 이게 지금 전국에서 지금 다 조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10월 3일을 우리는 역으로 혁명을 해서 예, 예. 자유마을을 선포해서 우리 예. 사이트에 올려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자유마을에다가 한 지역에
3,500개거든. 3,500개 10,000명씩 가입을 시켜서 이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년 반 후에 있는 우리가 총선에서 3분의 2, 200석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또 뭔 일이 있느냐 하면 1년 반 동안에 지금 이준석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정당이 아주 개판을 치니까 당대표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돼, 이제. 아니 그래도 신의 한수 우리 신 대표님이 고생해서 이준석은 쫓아냈대요. 보니까. 아유,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끈질겨. 이야, 참. 네. 아니, 보세요. 저쪽 애들은요, 뭔 일이 있으면 자살해버려. 저쪽에 다 자살하잖아요. 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쪽에는요, 자살도 안 해. 끝까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성상납 받았다 그러면, 저쪽 애들 같으면 자살했을까, 이준석이가. 자살하고라도 이 자기 공동체를 살려내려고. 네. 우리는요, 막 법정 투쟁하고 말이야, 뭐. 이야, 이러니까 이 자유우파는요, 이건 지도자도 없고 개판이라서,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1년 반 전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국민의힘 정당에 지금 100만 명, 예. 100만 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예. 이 신의 한수 팬들은 빨리 다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 조직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 들어가서 100만이 안 돼도 50만만 들어가도 국민의힘 정당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요. 예. 누가 당대표로 뽑혀도 마음대로 못해. 이래야 윤석열을 지켜내고, 이건 도대체가 한 당 안에서 말이야. 윤석열 흔들기나 하고 말이야. 이준석이 또 뭐 당원 가입시켜갖고 뭐 유령 당원, 이상한 당원들이 많은데 진짜 애국 당원들이 많이 가입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10월 3일 국민대회가 아마 한국 근대사에서 먼저 번에 우리가 10월 3일 국민대회는 정권을 바뀌었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면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새로 창조해서 통일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10월 3일 국민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국민들은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뜻이, 사람이 부부간에도 뜻이 다 다르고 부자지간에도 뜻이 다 다르고 어떻게 다 그러니까. 같습니까? 그러나 애국운동 하는 거 하나만큼은 다 힘을 합해요. 맞습니다. 네.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뭐 말씀은 다 안 드렸지만 전광 목사님께서 이 광화문 집회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쓰십니다. 이번에 교회 이전과 관련돼 갖고 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을 거의 100억 가까이 이번 집회에 목사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대기업 회장도 못합니다. 이거 빌 게이츠도 못하는 일인데 목사님께서 100억을 내놓고 이번 광화문 집회를 추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주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1000만 애국 회원 가입해 주시고 또 당원 가입도 해주시고 그래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0월 3일을 준비하는데 거의 돈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요, 재정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 안 되죠. 100억이 들어가는데 월요일부터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수도권이 인구가 절반이잖아요. 예. 여기에 선거운동할 때 그 차량, 영상 예. 돌리 60대가 와. 그 60대 돌리는 것만 해도 20억이 됐어요. 그렇죠. 20억. 예. 이래서 100억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저쪽 편에서는 모든 언론들이 날 죽이려고 오늘도 그 KBS 또 내일은 또 뭐 PD 수첩에서 예. 정강훈 목사가 알박이 해가지고 주민들을 협박해서 뭘 협박을 해? 돈을 500억 뜯었다. 말도 안 돼. 이 지금 방송을 편집하고 있대요. 지금 있는데 이거는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박원순하고 우리 장의식 지역 주민들하고요 사실은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우리 교회는 원래 우리 재개발법이 통과될 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할 때 네. 우리 교회는 단독 개발 부지로 따로 그려줬어요. 예.
종교부지는. 네. 그러니까 10-2 지역이요. 그냥 10지역이 아니에요. 10지역이면은 조합에 우리가 포함해서 조합하고 상의해서 뭐 개발하고 교회도 짓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교회가 왜 조합에 가입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10-2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예. 그런데 이걸 박원순이가 사기를 쳐서 우리를 조합에다 편입시켰어. 말도 안 돼. 그럼 교회 지면은 그런 식으로 조합에서 교회 진다. 그러면은 1층은 뭐 사우나 시설, 뭐 쇼핑몰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네. 조합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교회는요 그 자리에서 존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데 내가 하도 조합이 사정하고 해서 내가 사인을 해줬어요. 뭐냐 건축비 500억에 내가 넘겨줬다면 넘겨주니까 언론이 JTBC가 제일 1번이야. 그냥 정강훈이가 주민들을 협박해서 돈 뜯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MBC, KBS도 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나 이거 취소한다. 취소한다 하니까 조합이 지금 와서 빌고 있어요. 목사님 외부에서 언론이 그런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돌립니까? 아니 당신들이 언론에다가 자꾸 뒤에서 자꾸 부채질 하고 있지 않냐. 나는 손해 봐가면서 합의를 해줬는데 500억에.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이 정강훈을 죽이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지금 아주 그 이러면 될 수 없는데 그 당에서 서열 3, 4번에 가는 사람이 김사만 목사님한테 비밀을 얘기해 줬어. 그쪽 당에서 정강훈을 죽이는 대책회의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야, 이런. 정강훈 죽이기 전엔 절대 정권 못 찾아온다. 그렇죠. 광화문에 또 우리 애국 세력들이 모일 거고 윤석열 지키기 하니까 정광훈 목사님 없으면 윤석열 누가 지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방송하는 걸 통해서 예. 제일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정강훈 목사. 정광훈 목사님. 예. 예. 그러니까는 욕을 해도 보통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강훈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자. 아니 북한 애들은 지옥을 안 믿는다면서 지옥으로 보내자. 개종했나 봅니다. 거짓 떨거지 새끼 정강훈 목사 기독교인을 선동하여 뭐 별놈의 욕을 다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날 욕하는 방송과 똑같은 방송을 하는 게 한국의 방송이야. 아 진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알박기는요 시청자 여러분들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알고 들어가서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세입자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알박기고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오래 전에 54년도에 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소나무밭에서 예, 그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장이동이 동네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요. 소나무 동산에 딸랑 교회가 지어진 게 우리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을이 들어선 건데 무슨 알박기라는 이런 이 죽일 놈들입니다. 완전 그래서 언론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있었던 교회라서 이게 문화재에 사실 속했던 거거든요. 54년도에 지어진 교회니까. 그렇죠. 교회가 지어진 지 50년도에 되면요. 이게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우리 네. 문화재. 문화재죠. 근데 그것도 내가 양보하고 우리 교회를 재개발하는데 내가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는데 지금도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500억 주기 싫어? 싫으면 무효하자. 원천 무효해. 왜? 우리 교회는 현재 자리에 있으면요. 3년 동안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있으면 헌금이 1000억도 더 생겨요. 예. 1000억도 더 생길 돈을 내가 포기하고 500억에 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도 조합원이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네, 내가 물어봤어. 이거 재개발되고 나서 보상 얼마 받으니까 일단 이사 비용으로 3억 받았대. 그러면 나중에 3년 후에 아파트 지어서 들어오면 얼마니까 15억 가는 거야. 조그만 집 한 채도 그런데. 개인은 나중에 들어올 때 15억이 되고 교회는 그러면 54년도에 지어진 금액으로 84억? 말도 안 돼. 이거는 사기야, 사기. 아니 강남의 아파트 30평짜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억 했는데 그리고 60평대가 60억인데 그러면 60평대 아파트 사고 세금 내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전세도 못 얻어. 84억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필요하냐? 좋다. 내가 비워줄 테니 우리 교회 바로 붙은 옆에 지역이 재개발이 해제된 구지역이 있어요. 구지역은 지금도 집 살 수 있어. 그거 집 우리 교회 땅하고 똑같은 거 사서 더도 말고 현재 건물처럼 지어줘. 지어주면 우리가 그것도 손해가 나지만 우리가 비켜줄게. 아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똑같은 것을 바로 옆에 지역에다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서 땅값만 수천억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는 거지. 근데 안 해주고 계속 언론을 선동해가지고 뭐 정강훈이 알박기 한다. 심지어 나를 고발하는데 선수권자인 김용민은요 뭐라 하냐면 정강훈 목사를 어제 그저께 고발해서 나를 또 뭐라 하냐면 나를 고발을 걔가 수십 건 했거든요. 심지어 걔가 나를 죽이려고 나는 제가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 김용민이가 네. 뭐냐면 세상에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이걸 또 고발했어. 말도 안 종로 경찰서 가서 내 조사받는데 내가 조사관님한테 이랬어요. 조사관님, 신학교 성적을 내가 조작했다. 5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작을 했으면 지금은 다 A플로 돼 있어야지. 조작이니까 A 학점은 돼 있어. 근데 지금도 꼴등인데 누가 그걸 꼴등을 왜 조작해? 그러니까 조사관님 웃어. 그러면 그건 무고죄 아닙니까? 무고죄지요. 예. 맞고서 해야죠. 네. 거기다가 또 목사 안수를 가짜로 받았다. 이게 말이 이게요. 김용민이가 날 고발한 걸 보면요. 근데 이번에 또 뭘 고발했냐? 주민 협박죄로. 내가 주민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무고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서 이번에 고발했어요. 예. 김용민이가 주민 협박죄로 날 고발한 걸 가지고 이성희 변호사가 반대 고발을 했어. 아니 주민을 협박하기는 뭘 협박해. 내가 오히려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500억에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김용민은요 내 깜빵 간 사이에 뭐 한지 압니까? 우리 장이 이동에 재래식 시장을 다니면서 사인을 받았어. 맞아요. 뭘 받았냐? 정강훈 목사 교회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맞아요. 그때 피해 보상법을 아니 고발했다니까요. 우리 서울시는 그때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고 구상권 청구 난리도 정신 아니었죠. 나갔어요. 이런 핍박을 내가 당하는데 문제는 이 한국 사회가 보니까 북한이 방송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은 넘어갔어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넘어갔다. 언론, 정치인, 뭐 교육기관, 정교조, 또 민노총 100% 다 넘어갔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기상천외로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것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10월 3일 날 전 국민이 다 나와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10월 3일 광화문으로 무조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지만 교회보다는 대한민국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100억이나 쓰시면서 집회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애국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못 오시면은 여러분들 지갑이라도 열어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 함께 성심성의껏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오늘 저녁에 PD수첩이 뭔 방송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요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 PD수첩 기자가 우리 교회 왔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100분 토론회를 불러. 현장으로 불러서 거기서 생방송으로 하자. 그리고 거기 카운터 파트너를 뭐 도우를 데려오든지 뭐 김용민을 데려오든지 주진우를 데려오든지 누구더라도 좋으니까 나를 불러서 직접 하지. 뒤에서 왜 전부 왜곡 내지는 가짜로 말이야. 정강훈 목사가 말이야 뭐 주민들을 협박해서 하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늘 저기 방송을 한대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래서 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린 그런 거 적은 일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무조건 10월 3일 날 우리는 자유통일 해야 되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좌파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죠? 바로 전광훈 목사님만 없으면 대한민국 적화시킬 수 있다. 전광훈 목사님만 없으면 보수 세력은 무용지물이다. 헛개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심성의껏 전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도움도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광화문에 꼭 모여야 됩니다. 10월 3일 여러분들 무조건 광화문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여러분들 도움도 많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하라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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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